자, 아들에게 현금 3억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겠죠. 증여세 내고 그냥 끝나면은 다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오히려 어설프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현금 증여 깔끔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다 완납하시고 그 현금으로 자녀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편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 현금 자체가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현금을 받은 자녀뿐만 아니라 현금을 준 부모 있죠? 양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고요. 도정환 필진님이 작성하신 건데 아마 어디 세무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쵸?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이면서 회계사님이시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죠. 선박 부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차명씨, 이제 이름이 이제 딱 있죠. 요 케이스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많은 현금이 많아서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수십 년 전부터 거래처의 요청으로 차명 계좌로 거래를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본인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거래처에서 조금 약간 그런 걸 요청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자, 사업이 자리 잡고 거래 규모가 커지니까 그 금액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는 매달 신고하지 못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와, 엄청나네요. 매달 신고 못하는 현금 차명 금액만 2천. 그러면 신고하는 것까지 하면 엄청 많다는 거고, 저게 1년치도 아니고 매달이라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저 차명 계좌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이제 요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돈을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해버리자. 그리고 증여세를 내자. 그럼 내가 현금 증여했지만 증여세 냈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 나는 이 돈도 털 수 있고 자녀도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금 어렵나요? 한 몇몇 분들이 좀 표정들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나차명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 금액이 이렇게 나차명 씨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이제 사업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익 금액 중에서 일부가 차명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차명 계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한 거죠. 고민한 거.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뭐예요? 어차피 사업 계좌로 들어온 거는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고 자기가 그냥 사용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얘를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자녀한테 증여하고 당연히 자녀가 증여세 내고, 그리고 나서 증여세 내고 난 다음에 남은 현금으로 자녀가 마음대로 그냥 쓰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혼자 이제 본인은 보고, 야, 그럴싸하다. 정말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 역시 브라보. 이렇게 박수 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빼돌리면은 됐다면 다 됐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증여세 신고를 하고 6개월 뒤에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돼요. 자금 출처 조사.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도중에 이 회사의 차명 계좌가 발각이 된 거죠. 이해됩니까? 증여를 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지렁이죠. 자금 출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요 계좌를 받겠죠. 사업 계좌. 근데 하다 보니까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자금 출처 조사를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차명 계좌가 발각돼 버렸잖아요. 가만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요즘 트렌드다. 요즘 트렌드.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도 증여세가 아니라 좀 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신고 안 했네.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요 사업체가 문제가 돼버릴 수 있어. 증여세는 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증여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였죠.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어디를 털어버린다고요? 여기를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체를 털어버려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례를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여기 이제 자금 출처 적발 사례인데 이 케이스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연소자 A, 모친, 그리고 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도시 아파트하고 고액 신축 상가를 샀어요. 근데 모친하고 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모아놓은 자금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 연소자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 취득자금을 증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안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봤더니 전자상거래 법인을 하고 있는데 요 전자상거래 법인에서 수익 금액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신고 누락했는데 그 부분을 돈을 빼두려고 하니까 자금 출처 조사 플러스 여기 법인 통합 조사 두 개를 한 방에 털어버려요. 요게 최근 트렌드예요. 요렇게 제가 빨간색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알려드렸죠.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업체가 이게 문제가 돼버릴 수 있어요. 뒷목 잡고 쓰러진다니까 진짜 잘못한 심한 경우에는. 지금 이 케이스가 딱 그겁니다. 이 케이스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사업체를 털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무서에서는 뭘 근거로 요거를 조사를 할 거냐? 그게 바로 또 오늘 이 기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실제 자녀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던 중 그 주택 취급 자금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는데 부모의 소득에 비해서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 규모가 컸다는 거다. 결국 부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듣고 부모의 사업소득을 누락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는데 이게 바로 요거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모가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해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 건 물론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 건 뭐냐면 이거죠. 여기 보세요.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이 증여됐다고 판단되면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하게 돼요.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이 증여됐다고 판단되면. 그럼 다시 볼까요? 요 사업체가 제대로 다 신고를 했다면은 규모가 되게 컸겠죠. 근데 일부를 계속 차명으로 빼돌리니까 요 부분만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50 정도라고 합시다. 합치면은 100인데 50에 대해서만 너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까지 증여했냐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PCI 시스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PCI 시스템이라고 쳐보세요.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기사가 15년도 기사거든요. 그리고 PCI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2017년, 그러니까 뉴스 기사는 2017년까지인가 제가 봤고요. 진짜 안 나와요. 이상하게. PCI 시스템 딱 쳐보면 뉴스를 치면 보안 인정 말고 PCI 국세청 여기 나오잖아요. 국세청 PCI 시스템 여기 나오죠. 뉴스. 민망하게 이렇게 나와버렸네. 22년도에. 근데 잘 안 나와, 이상하게. 2017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좀 꺼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뭔지를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다 설명될 수는 없고. 잘 봐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당사자가 벌어들인 게 있고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00을 벌었어요. 이 중에 60을 써요. 그럼 남는 게 40이죠. 그럼 그 남는 40 가지고 뭐 저축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해야 되는데, 늘어난 재산도 그럼 40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막 40이 아니라 400, 300, 그럼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산 증가액, 부동산이나 주식 증가액은 플러스, 소비 지출액 플러스, 여기에 신고한 소득 금액을 빼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100을 벌어요. 근데 60을 썼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한 40 정도만 돼야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100이 늘어났다. 그럼 140에서 60이 되니까 80이 되잖아요.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게 탈루 혐의 금액이 돼버려요. 이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소비 지출 혹은 재산 증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뒤에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탈루를 의심할 수 있는 탈루 혐의 금액이 나온다. 무서운 건. 이게 되게 로직은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로직이 이렇게 심플해야지 잡아내기가 편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 앞에 사례를 보죠. 벌어들이는 게 뻔해. 근데 너 벌어들이는 게 뻔한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자녀한테 증여했어? 그러니까 요 조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요 차명계좌 잡힌 거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녀가 벌어들이는 게 뻔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걸 샀어. 재산이. 너무 고가 주택을 샀어. 너무 고가 상가 같은 걸 샀어. 그러면 너 진짜 제대로 자금 추적한 거 맞아? 봤더니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버린다는 거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요거 무허가 주택도 들어가서 세대 분리 제대로 했는지 보는 것처럼 이 PCI 논리로 의해서 이 자금 추적 같이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더 좀 뭔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건데요. 군대에서 갑자기 집합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일단 가운데로 서지 않습니까?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운데 하는 게 좀 나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 평균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평균 안에. 그래서 가령 30대 초반에 사회생활한 남자다. 그럼 이 사람 연봉 뻔하고 그 돈 가지고 뭐 부동산 할 수 있는 거 뻔하거든요. 이렇게 평균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근데 부모님한테 뭐 증여를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PCI 결과 얘가 엄청나게 큰 양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넌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주로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좀 뭔가 내가 좀 증여를 하거나 좀 그런 거 할 때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하게. 물론 우리가 그 과세당국의 데이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적당한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 뭔가 이렇게 좀 과한 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이 기사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엊그저께 나온 기사 아닙니까? 근데 이 PCI 시스템 여기 딱 떠오르더라고, 요게. 이거구나. 그 당시 2015년에 뭐 백기련 세무사님 그리고 양동석 병원 컨설팅 요 두 분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하신 건데, 요 기사도 제가 그 우리 멤버분들이 보는 라이브 전체 영상에는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생각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계셔도 이런 정보를, 제가 유용한 정보를 드리니까 좀 편하시겠죠?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